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올해로 30세가 되었고요. 근로소득이 현재 0원입니다. 그런 사람이고요. 그런 사람이 세상에 누가 있냐면 박사과정 학생이 그런 학생들이에요. 나이는 들었는데 근로소득이 없는 그런 학생들이죠. 그래서 저는 06학번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몇 학번인지는 제가 이제 가늠도 잘 안 되는데 한뭐 10 이후 세대시겠죠. 근데 저는 06학번에 대학교에 처음 들어가서 프로그래밍을 처음 깨달았어요. 프로그래밍이라는 게 뭔지. 네. 그렇기 때문에 생각해보면 정말 늦게 시작한 그런 케이스예요. 어이구. 죄송합니다. 네, 정말 늦게 시작했어요. 대학교에 들어가고 보니까 아, 대학교에 들어가고 보니까 생각보다 먼저 프로그래밍을 겪고 온 학생들이 정말 많았어요. 그런 틈에서 정말 막 이거저거 뭐 백준 온라인 저치니 뭐 알고스파 등등 이런 걸 하면서 저 친구들 내가 따라가서 뭔가 좀 의미 있는 삶을 살아야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열심히 했는데 이런 길을 가다 보니까 사실 관심 분야가 좀 바뀌었어요. 관심 분야가 어디로 바뀌었냐면 프로그램도 좋은데 내 이름이 들어간 논문을 잘 들리시나요? 네. 제 이름이 들어간 논문을 쓰고 싶다는 걸로 꿈이 좀 바뀌었었어요. 그래서 4년 동안 이제 학부 과정을 빠르게 마치고 바로 석사 과정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네. 생각해 보니까 그 석사로서의 삶이 제가 원하는 삶이 아닌 것 같아서 또 때려치고 나와서 인턴도 하고 스타트업도 하다가 다시 또 대학원으로 들어갔어요. 논문을 쓰려고. 이런 참 이상한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알고리즘을 주로 배우시는 아니면 그런 쪽에 관심 있는 분들이 여기 오셨는데 무엇을 공부해서 무엇이 되는지가 상당히 중요한 문제예요. 저희가 알고리즘을 배운다고 해도 알고리즘 종류도 한두 가지가 아니고 또 웹 쪽은 아까 다른 발표자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알고리즘이 직접적으로 필요하진 않아요. 약간 어떻게 보면 분리된 분야로도 보일 수 있죠. 그 다음에 뭐 DB 쪽도 뭐 열심히 하면 또 새로운 세계고 로보틱스는 또 다른 세계고 여러분들이 보통은 개발자가 되실 건데 개발자도 한두 가지가 아니죠. 그냥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도 있고 뭐 별의별 다양한 개발자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 여러분들이 특정한 개발자가 되고자 한다면 또 특정한 알고리즘을 좀 더 파야 될 거고 정말 복잡하죠. 또 연구자로서 살아간다면 또 다른 걸 공부해야 될 수도 있고 뭐 CTO라든지 CEO가 되고 싶으면 또 무슨 연구를 해야 되나. 하지만 대부분의 분들은 그냥 대충 밥은 벌어먹고 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산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건 제가 좋아하는 네 이제 DJ의 음악인데 제목이 이래요. 네. 내가 뭘 하는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하는지는 알겠다. 뭐 그런 가사가 있어요. 근데 이런 일이 실제로 발생할 수 있어요. 저희가 이제 알고리즘을 공부하다 보면 알고리즘을 공부하는 목적이 약간 헷갈릴 때가 있어요. 알고리즘을 공부하면 나중에 대회도 나가고 상도 타고 스펙이 돼서 좀 더 좋은 직장을 얻을 수 있겠지. 아니면 좀 더 쉽게 기술 면접을 통과하지 않을까. 근데 공부를 하다 보면 실제로 이게 어디 써먹는지를 모를 때가 있어요. 네. 그래서 나중에 알고리즘들을 배워서 어떻게 써먹는지 어떻게 동작하는지 아는데 정확히 이게 뭔지를 죄송합니다. 뭔지를 모를 때가 있어요. 그래서 탑코드 같은 뭐 코드퍼스 같이 뭔가 온라인 대회도 하다 보면 이게 뭐 경쟁을 하는데 실제로 내가 뭘 하고 있는지 정말 방황할 때가 많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건 제가 주로 겪는 일인데 저를 잘 모르는 분이 와서 무슨 연구하세요? 라고 물어보면 로보틱스에서 모션 플래닝 쪽을 하고 있고 뭐 막 설명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보통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요. 네, 당연히 모르겠죠. 그러면 보통 저는 이렇게 말해요. 무인 자동차 비슷한 거 연구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 반응이 대체로 이래요. 무인 자동차 하면 머릿속에 구글 셀프 드라이빙 카 같은 게 있어서 그럼 뭐 무인 자동차 만드는 무슨 구글 같은 데로 취업 나중에 하실 수 있겠네요라고 하는데 저는 이런 답변이 대단히 어색하게 들려요. 네. 그 이유가 뭐냐면 이제 첫 번째는 구글 같은 데 가기 힘들겠죠, 물론. 그래서 이런 답변이 저한테 약간 당황스러울 수도 있는데 이것도 물론 그렇지만 저는 이제 무인 자동차를 연구한다고 해서 꼭 무인 자동차를 만드는가에 대해서는 좀 의문을 갖고 그런 이제 마음가짐으로 박사 과정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무엇을 공부하여 무엇이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배운 것들을 한번 살펴보면 이제 알고리즘도 배우고 막 별의별 걸 다 배우게 되는데 굳이 우리가 이런 것들을 배웠다고 해서
개발자가 꼭 되려고 이런 걸 배우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한 번쯤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지금 개발자가 되려고 알고리즘을 꼭 공부하는 게 아닐 수도 있거든요. 뭔가 다른 직업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물론 저도 고작 30년밖에 이쪽 살지 못했고 경험도 10년 이제 남짓 되는데, 이 서치를 하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무엇이 될 수 있는지. 여러분들이 뭐 컴퓨터 게임 좋아하시면 LOL 같은 거 하잖아요. 거기 저는 LOL을 사실 잘 안 해서 모르는데 두 바론 같은 용어가 있지 않나요? 바론 잡으러 가자. 바론 잡으러 갈 수 있는데 그 전에 뭘 해야 되죠? 바론을 잡으러 가기 전에 네, 와딩을 해야 돼요. 두 바론 좋은데, 자, 우리 팀의 상태가 상당히 좋아졌어요. 바론 가면 될 것 같아. 그래서 바로 바론을 가자고 결정을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와딩을 해놓으면 적의 상황이 좀 보이죠. 적의 상황이 보이면 좀 다른 결정을 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지금 두 바론 말고 뭘 할 수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고, 그게 정말로 승리로 이끌 수 있는지도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액션을 뭔가 취하기 전에 와딩부터 박으라는 거죠. 그래서 그게 왜 중요하냐면, 실패할 확률이 거의 없어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수능을 보고 대학을 결정하죠. 대학 고르는 것도 실패할 수 있어요. 수능도 실패할 수 있죠. 수능을 망할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전공을 골랐는데 컴퓨터과가 별로 안 맞아요. 그럼 또 그것도 하나의 실패죠. 뭐 실패할 수 있는 건 정말 많아요. 알고리즘 공부했더니 알고리즘 어렵네. 그래서 대회에서 상도 타기 힘들고 뭐 별의별 게 다 있어요. 그런데 그냥 내가 뭘 할 수 있는지를 찾아보는 건 별로 실패라는 게 없어요. 시간이 좀 들 뿐이지만, 물론 시간이 드는 것도 비용이지만, 내가 뭘 배워서 뭘 할 수 있는지를 찾는 게 참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뭐 햄릿 신드롬이라는 게 있는데, 뭐 유명한 대사죠. 뭐 죽느냐 사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결정의 어려움을 일컫는 그런 장애를 일컫는 증후군인데, 뭐 되게 간단해요. 저희 쪽에서는 그냥 할까 말까 그것만 고르면 되는 수준의 간단한 선택의 문제죠. 그런데 선택이라는 건 선택지가 있을 때 선택을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뭐 하나를 선택했는데 후회를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데 이제 선택보다는 선택지를 넓히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여자 엔지니어 분들도 계시지만, 예제는 이제 남자 공대생 기준으로 만들어 봤고요. 군복무를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간단히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 저는 이게 지금 제 고등학생 때 학생기록부 조회 서비스를 해봤더니 이런 결과가 나왔어요. 저는 이런 결과가 있는지 몰랐는데, 알고 봤더니 저는 항상 진로 희망이 1학년 때는 군인이었다가 컴퓨터 공학적으로 바뀌었다가 컴퓨터 보안 마스터로 바뀌었었어요. 근데 부모님은 제가 군인이 되길 정말 바라셨어요. 왜냐면 부모님이 군인이시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제가 이제 대학에 와서 어쨌거나 컴퓨터가 흥미가 있어서 결정을 했고, 제 꿈은 컴퓨터 공학자 아니면 군인 둘 중 하나밖에 없는 줄 알았어요. 하지만 어쨌거나 제가 컴퓨터과를 와서 군대를 해결해야 되잖아요. 군대를 해결하는 방법이 엄청나게 많아요. 첫 번째로 대학교에 들어가면 군대 가는 방법도 있고요. ROTC를 할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카투사를 지원할 수도 있고, 의무경찰 소방도 있고요. 아니면 코이카라고 해서 지금은 없어진 걸로 아는데, 동남아 같은 약간 개발동산국에 파견을 가서 컴퓨터 교육을 해주는 그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유명한 병특도 있어요. 학부를 졸업하고 나서도 군복무를 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은데, 학사장교제도라고 약간 ROTC랑 비슷한 것도 있고, ROTC는 여러분이 이제 관심 가지시는 분은 알겠지만 방학 때 훈련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머리도 밀고 다녀야 되고. 학사장교는 좀 그런 면에서 약간 덜한 면이 있고요. 기술님도 극단적으로 갈 수 있고, 석사를 마치고 나면 또 선택지가 좀 더 늘어나요. 네, 이렇게 다양한 게 있는데 실제로 이런 거를 다 꿰고 군대에 가는 사람이 전 별로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떤 결과를 초래할 수 있냐면 이런 게 있어요. 맥도날드 런치 시오림인데 혹시 이런 거 들어보신 거 계신가요? 네, 이건 제가 그냥 만든 거라 없어요. 맥도날드 런치 시오림이 뭐냐면, 맥도날드가 먹고 싶어서 맥도날드 갔는데 한 2시 5분인 거예요. 맥도날드 런치 타임 끝났죠. 갑자기 먹기 싫어져요. 네, 그런 사람도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이게 무슨 예 적용이 되냐면, 어떤 학생이 대학원에 갈 꿈은 있는데, 그래서 뭔가 나중에 공부를 해야 되니까 군복무를 빨리 해결해야겠다 해서 뭐
군대를 갔다 왔어요. 예를 들면. 근데 갔다 와서 보니까 석사를 가봤더니 박사 전문 연구원이라는 제도가 있다는 걸 뒤늦게 깨달을 수 있어요. 실제로 제 친구들 저는 박사 과정이 왔지만 석사 때 뭔가 연구 성과를 내놓고도 이걸 약간 재게 돼요. 아 나는 병특하고 왔는데 박사 가면 내가 병특했던 세월이 뭔가 무상해지는 기분이 들어서 네 맥도날드 안 가고 그냥 버거킹을 먹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또 컴퓨터 공학과 제 슬라이드에 알고리즘 관련 얘기가 거의 없지만 레이지 이밸류에이션이라는 게 있는데 한국말로 하면 느긋한 계산법. 간단히 설명하면 교수님이 저한테 이제 이거 해라 라고 말했을 때 대답을 해요. 그런데 실제로는 그 일을 하지 않고 그냥 딴 거 내 할 일 하다가 교수님이 그럼 내가 하라고 했던 거 결과 좀 보자 하면 그때서 일을 처리하기 시작하는, 물론 이게 얘가 좋진 않지만 이게 레이지 이밸류에이션의 방식인데, 한마디로 나에게 할 일이 주어졌을 때 할 일을 최대한 미루는 거예요. 일단 그 일을 진짜로 해야 할 순간까지. 그럼 이게 뭐가 장점이고 뭐가 단점인지를 보면 일단 단점은 확실하죠. 교수님이 화를 낼 수도 있고 시간 내에 못할 수도 있고 뭐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이런 극단적인 예가 아니라면 우리가 느긋하게 계산을 한다는 건 액션을 취하는 시점을 늦춘다는 거예요. 그 말은 그 액션을 늦춘 시간 동안 난 좀 더 서치를 하면서 내가 다른 더 중요한 건 뭘 할 수 있는지를 생각할 시간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선택도 분명히 중요한데 선택지를 넓히는 게 정말 중요하다. 예를 들면 저는 아까 고등학생 때 진로 기록부를 보면 꿈이 컴퓨터 공학자였어요. 그런데 저는 정월이라는 게 있는지도 몰랐고 어떻게 하면 프로그램 배울 수 있는지도 전혀 몰랐어요. 특히나 부모님은 군인이셨고 이제 그런 쪽에 관심이 없으시다 보니까 뭐 육사를 가는 등 회사를 가라 이런 말씀만 하셨지 어떻게 하면 내 꿈을 실현시켜 줄 수 있는지를 잘 모르셨어요. 물론 그건 제 탓도 있죠. 물론 지금은 뭐 별로 후회하진 않지만 아무튼 만일 제가 어린 시절에 아 정월이라는 게 있구나, 프로그램을 배우는 길이 있구나 라고 알았다면 아마 그걸 선택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꿈이 컴퓨터 공학자였으니까. 근데 그걸 몰랐기 때문에 후회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정말 오묘한 기분에 휩싸일 때가 있었어요 한때는. 네 지금은 그런 게 별로 없지만. 그래서 두 번째 제 슬라이드에서 알고리즘과 관련된 게 이제 폼디피라는 개념이 있는데 굳이 이런 걸 설명할 필요는 없고요. 그래서 우리의 삶도 사실 폼디피 같다. 폼디피가 뭐냐면 그냥 저희가 출생을 했죠. 출생을 하면 네 남고로 갈 수도 있어요. 남고에 안 갈 수도 있지만 남고에 가서 공대에 가서 군대를 가고 살다 보면 이제 독신주의자가 될 수도 있어요. 재수가 없으면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생각해보면 선택지가 엄청 다양해요. 뭐 고등학교 가는 건 사실 부모님 위주로 갈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공대에 가는 것도 컴퓨터를 배우고 싶으면 공대에 가야겠죠. 근데 이 하나의 상태가 내가 공대에 있지만 좀 공대라고 해서 다 같은 공대도 아니고요. 결정적으로 우리가 모르는, 물론 이건 극단적으로 줄여놓은 예제지만 우리가 모르는 스테이트가 있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내가 몰랐던 다른 길이. 그래서 실제로 찾아보면 정말 무궁무진하게 많은 스테이트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걸 모르고 어느 순간이 돼버리면 선택을 되돌리기 힘든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선택을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한데 선택지를 찾아보는 게 참 중요하다는 건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쪽 분야에서 살아남고자 많은 걸 공부할 수 있겠죠. 다양한 온라인 렉처도 요즘은 참 많이 있고 온라인 저지 시스템도 잘 돼 있는데 정말로 이 세상에는 정말 공부할 수 있는 게 정말 많아요. 예를 들어 제 예를 보면 제 주변에는 로보틱스 쪽을 연구한 친구도 있는데 결국은 보안 전문 연구소에 간 사람도 있어요. 전혀 상관이 없어도 내 여건이 맞다면 그런 데로 갈 수도 있는 거고, 저도 지금은 무인자동차 비슷한 걸 하고 있지만 제가 결코 무인자동차를 개발하는 회사로 꼭 가야겠다라는 마음이 없어요. 실제로 대학원에서 배우는 건 전문적인 지식도 있지만 어떠한 우리가 잘 모르는 문제를 이해하고 분석하고 새로운 알고리즘을 내놓고 그걸 또 이밸류에이션하고 그런 일련의 과정을 배우는 하나의 과정이지 결코 특정 직업을 내가 갖고자, 내가 미래에 뭐가 되고자 뭘 배우고 있는 것만 아니에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더,
물론 알고리즘 공부도 참 중요한 거예요. 그 퀴즈는 아니지만 아무튼 알고리즘의 참 주제가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 중에 가장 광범위하게 연구되고, 네, 광범위하게 연구된 분야가 뭘까요? 알고리즘에서 뭐 소팅 같은 것도 하나의 주제가 되겠죠. 네, 그 중에 하나가 아니라 가장 광범위하게 연구된 분야가 제가 알기로 서치예요. 검색이 그만큼 엄청나게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은 물론 알고리즘을 배우면서 알고리즘에서 뭐 다이나믹 프로그램을 배우고 그래프 어떻게 다루는지를 직접적으로 배워서 그걸 써먹을 수도 있지만, 저한테는 알고리즘을 배운다는 것 자체가 뭔가 좀 내가 다른 방향으로도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회를 줬던, 네, 순간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인생은 때론 약간 게으르게 살아가는 게 도움이 될 때도 있어요. 뭐 극단적인 예로는 군복무도 될 수 있고, 대학원을 고르는 것도, 저 같은 경우 이제 대학원을 경험해보고 아닌 것 같아서 나왔다가 또 다시 들어가고, 겪어보지 않으면 모르는 것도 참 많아요. 그래서 인생은 한 번뿐이니까 이거저거 다 해보고 나중에 좀 천천히 실질적으로 결정을 해도 늦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네. 물론 여기서 말하는 레이지라는 게 굳이 게으르라는 말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꿈을 갖고 이제 방향을 잡고 그걸 이루기 위해서 가면 좋은데 실질적으로 그게 쉽지 않아요. 쉽지 않기 때문에 그럴 때 그냥 막연하게 갈 길을 갖는 것보다 주변에 내가 어떤 길을 택해서 어떤 걸 공부하면 이런 길도 있구나 라고 깨달을 수 있는, 네, 그런 생각을 한 번쯤 해보는 게 참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것으로 제 발표를 짧게 마치겠고요. 네. 첫 번째 질문, 욜로가 뭔가요? 욜로는 구글에 쳐보시면 나올 거예요. 구글에 한번 쳐보죠 지금. 네, 욜로. 욜로 뜻은, 아이고, 여기 영어로 써 있죠. 이게 원래 뜻은 인생 한 방인데 좀 잘 살아야 되지 않겠냐는 의미가 원래 있던 걸로 저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생 한 번뿐이니까 착하게 살자, 뭐 착한 일 하다가 멋있게 죽자라는 뜻인데, 실제로 이게 인터넷에서는 그런 의미로 안 쓰이고요. 약간 인생 뭐 있어 질러보자 뭐 이런 의미로 많이 써요. 네, 이건 약간 제가 장난스럽게 써본 거고요. 아무튼 이게 참 많은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인생 한 번인데 멋있게 사는 것도 좋은데 가끔은 약간 드라마틱하게 약간 재밌게 사는 것도 참 중요하죠. 물론 그것도 참 여건이 돼야 그럴 수 있지만, 아무튼 도전은 해보는 게 좋다는 의미로 제가 장난스럽게 넣어본 메시지고요. 과거에 대학원을 그만두신 이유를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네, 정말 중요한 질문이에요. 대학원에 들어가서 원래 논문을 쓰고 싶었는데, 실제로 여러분이 대학원에 들어가면 논문을 쓰는 게 그렇게 쉽지 않아요. 왜 쉽지 않냐? 논문 쓰는 게 어렵죠. 어렵기도 한데 논문을 쓸 여건이 안 되는 대학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단순히 막연히 나 논문을 쓰고 싶다 해서 대학원을 가면 생각보다 다른 현실에서 되게 좌절할 수도 있는데, 또 많은 사람들이 좌절을 했는데 대학원을 떠나질 않아요. 왜냐하면 대학원에서 1년 정도를 지났으니까 나 1년만 있으면 어떻게든 졸업하겠지 해서 그냥 그 대학원을 마치고 석사 끝나고 뭐 직장을 얻으러 가는 사람이 있는데, 저는 이제 진짜 논문을 쓰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건 아니다 라고 생각해서 나갔던 거고요. 네, 이 대학원이라는 건 참 어려운, 이 대학원의 연구실이라는 게 참 회사 같으면서도 연구 집단이면서 참 오묘한 집단이에요. 그래서 대학원을 가고 싶다. 물론 국내 한해서 뭐 많은 질문들이 있으면 저에게 한번 나중에라도 질문 주시면 열심히 대답해 드릴 수 있어요. 대학원을 2번이나 가보려 노력했으니까. 네, 이거 그리고 어떻게 하는 거지? 터치인가요? 네, 욜로는 아까 했고요. AI, 왜 AI인가요? 이게 틀렸어요. 저는 A.I지 A.I.이 아니에요. A.I.이면 Artificial Intelligence인데 저는 A.I고요. 저 닉네임을 한 2008년부터 썼는데 특별한 의미는 없고요. 뭐 굳이 말씀드리면 수학자 중에 아벨이라고 수학자가 있어요. 아벨. 네, 그 사람이랑 관련이 돼 있습니다. 저는 수학자 아벨을 참 좋아하는 그런 사람이어서. 네. 연구를 하면서
아, 네. 박사 졸업하고 스타팅으로 취직하시나요? 안 해요. 안 할 것 같아요. 안 해요. 안 할 것 같습니다. 아마도. 네. 연구를 하면서 어느 정도는 실체 어떤 증명을 해야 하기도 할 텐데 주로 어떻게 접근하시나요? 엄청 다르죠. 아, 논문에서 내가 만약 어떤 알고리즘을 개발해냈다. 그럼 증명할 수 있는 건 두 가지가 있어요. 이론적으로 접근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실험적으로 증명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알고리즘 학습해서 테스트 케이스 돌려서 맞는지 틀린지 하죠. 근데 그런 문제는 답이 주어져 있어요. 이런 문제가 있으면 얘는 이렇게 풀면 답이 딱 나와요. 그것도 아주 짧은 시간에. 근데 연구로 하는 알고리즘들은 계산 시간이 그렇게 짧지가 않아요. 대부분 엄청나게 오래 걸리는 알고리즘을 최적화를 통해서 단시간 내에 어떻게 하면 더 올바른 솔루션으로 근접시킬 수 있는지를 연구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온라인 저지에서 푸는 거랑 거의 비슷한데 문제 자체를 내가 만들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문제를 만들고 알고리즘을 개발해서 테스트 케이스 내가 만들어서 돌리는 거예요. 네, 그런 식으로 또 할 수 있고, 이론적으로 풀면 그냥 머리 싸매고 수학적으로 풀어야죠. 개발이랑은 많이 다르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알고리즘 문제를 풀면서 상당히 비슷한 걸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실 대학원에서 연구하는 프로세스랑 되게 비슷한 게 뭐냐면, 탑코더에 보면 마라톤 매치라고 있어요. 마라톤 매치 같은 경우는 MP 문제를 최적화를 통해서 누가 더 좋은 알고리즘을 만드는 경쟁하는 건데, 마라톤 매치를 하면 진짜 네, 대학원 개발과 비슷하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학원에 가려면 학점이 어느 정도 네. 대학원에 가려면 학점이 어느 정도 되어야 할까요? 전 학점이 되게 안 좋습니다. 네, 저는 지금 있는 대학원에서 저보다 학점이 낮은데 이 대학원에 들어온 사람이 정말 손에 꼽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정도로 학점이 낮고요. 저도 학고를 맞아봤어요. 아까 첫 번째 발표자 천민호님도 학고를 맞아보셨다는데 저도 무려 학고를 맞아본 경험이 있고요. 학점이 중요해요. 물론 여러 가지 대학원 있지만 일단 자대에 진학하는 건 사실 학점이 별로 문제가 없는데 타대로 간다. 그렇기 때문에 학점이 중요해요. 근데 요즘 추세는 학점을 좀 안 보는 추세로 바뀌고 있어요. 분명히. 제가 속한 카이스트 같은 경우엔 학점을 덜 보고 뭐가 있냐면 심지어 프로그래밍 테스트가 있어요. 네, 그런 과정이 추가돼서 오히려 학점 신경 쓰는 것도 중요한데 알고리즘 공부도 하면 좋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수상 경력 같은 게 도움이 안 될 수는 없겠죠. 근데 그렇게 중요하다고 보지 않아요. 저는 수상 경력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리고 교수님 추천도 필수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네, 면접을 잘 보면 들어갈 수 있다고 봐요. 네, 자 빠르게 답변을 해보면 무인자동차 비슷하게 무인자동차 비슷하게 자 여기 로봇이 있어요. 빠르게 설명해 볼게요. 로봇이 있는데 사람도 사실 로봇이랑 다를 바 없어요. 이 우리가 움직이는 패턴을 생각해 보면 일단 센서로 인식을 하고요. 생각을 하죠. 어떻게 움직일지. 그 다음에 움직이잖아요. 여기서 지금 센싱이랑 그러니까 주변 감지, 생각하기, 움직이기 세 가지죠. 이 사이클을 도는데 주변 감지랑 움직이는 거 빼고 생각하는 것만 연구한다고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움직일까 딱 거기까지 연구하고 있어요. 움직이는 건 모터 돌리는 거니까 또 그건 다른 차원의 문제고요. 스타트업 어떻게 됐냐고요? 저기 아까 천민호 발표자님이 속한 그 회사가 되었습니다. 이름은 바뀌었어요. 네, 그런 인연이 또 있네요. 공부하면서 새로운 걸 할 수 있을까 두렵지 않나요? 그냥 한다. 그냥 하면 두렵겠죠. 수능 공부를 그냥 하면 정말 두렵죠. 내가 수능 망하면 대학 못 가겠네. 그런데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면 전혀 두렵지가 않아요. 그런데 새로운 걸 한다. 제가 지금 박사과정에 있는데 새로운 거 제가 참 이상한 거 많이 해요. 예를 들면 통기타 트레이닝북도 한번 써보려고 노력도 해봤고요. 소설도 쓰고 있고요. 뭐 한때 또 이상한 마샬아츠 트래킹이라고 혹시 들어보신 분 있을지 모르는데 그것도 하겠다고 막 해보고 별의별 걸 다 해봤어요 진짜. 그것도 하나의 공부인 거죠 사실. 두렵다. 재밌는 걸 하면 정말 후회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면 나이 들면 못하는 게 정말 많아져요.
나중에 서치조차 못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은 학부 시절에는 진짜 서치할 여력도 있고 뭔가를 새로운 걸 할 여력도 있는데 나중에는 진짜 직장 오고 결혼하면 서치할 시간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지금 이것저것 하시는 게 좋아요. 여자친구 인연 질문 있었는데 갑자기 내려갔네요. 석사 이상의 과정을 선택할 때 지불하신 기회비용. 네, 스타트업을 포기했죠. 네, 스타트업을 포기했습니다. 대기업은 전 갈 생각조차 한 적이 없어요. 군대는 아이고 학부 수준의 컴공은 교육 수준이 대학교보다 큰 차이. 저는 솔직히 대학교에서 배운 것보다 대학교에서 만난 친구들로부터 더 많이 배웠다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물론 대학도 막 요즘 한국은 특히 서열화가 심하잖아요. 그런데 그건 별로 중요하지가 않아요. 정말 예를 들면 여기 와서 만난 좋은 개발자들 많거든요. 그런 분들한테 배우면 뭐 대학교 레이블은 하나도 중요한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네. 군대는 전문연구원. 네, 지금 전문연구원 복무 중이고요. 여자친구 있고요. 아, 연구 분야 설명. 이건 나중에 따로 저에게 물어봐 주시면. 학부는 서강대 나왔습니다. 네, 저기 아까 발표하신 최백준 씨랑 같은 동문이고요.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도 저희 선배님. 이름은 김동혁인데 뭐 네, AI라고 불러주셔도 상관없고요. 실제로 제 친구 중에는 제 본명은 잘 기억 못하고 AI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어요. 먹고 살만한가요? 1분 남았다고 하네요. 지겨우셔도 좀만 참으세요. 먹고 살만한가? 근로소득이 제가 영원이라고 소개했죠. 그런데 대학원생의 경우엔 수입이 기타 소득이라서 사실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어요. 하지만 그거는 대학교마다 연구실마다 충분히 다르기 때문에 저는 학부를 마치고 대학원에 진짜 직행했어요. 뭐 다른 연구실 어떤지 상황도 안 봤어요. 그 이유는 제가 졸업 연구를 하던 게 이제 쿠다 혹시 아시나요? 쿠다? GPU 프로그래밍 그쪽을 하는 교수님이랑 졸업 연구를 하다 보니까 눈 뜨고 보니까 그는 그냥 그랩에 들어가 있던 거예요. 제대로 서치를 안 한 거죠. 그런 케이스도 있는데 이제 그러면 먹고 살기 힘든 랩도 있어요, 분명히. 그래서 이런 것도 사전 조사를 충분히 하시면 네, 좋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을 해야 된다고 하네요. 제일 위에 있는 거 연구 쪽으로 하면 보통 교수님 되는 걸 많이 떠올리는데 저는 교수님이 될 생각이 없습니다. 네. 다른 쪽으로 빠질 길은 많은 것 같네요. 엄청 많다고 생각해요, 저는. 예를 들면 구글 창업한 세르게이 브린 씨였나요? 그 사람도 스탠포드 박사과정 중에 때려치고 구글 차렸죠. 물론 저는 대학원 때려칠 생각은 아직 없는데 대학원에 갔다고 해서 꼭 연구자가 되는 것도 아니고 교수가 되는 것도 아니에요. 저는 그냥 이거 좋아서 배우고 있는 거고 굳이 내가 뭐 되려고 뭐 배워야지? 그럼 만일 목표를 이루려고 뭘 했다면 이게 디펜던시가 있는 거잖아요. 만약 이게 망하면 꿈도 깨지는 거예요. 굳이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레이지하게 생각하고 살아가면 네, 좋을 때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